1장 자연 속에서 규칙을 찾아봐. 안녕하세요 친구들. 사이언싱 톡톡의 38번째 책 여기에 규칙이 숨어있어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1장 자연 속에서 규칙을 찾아봐는 자연에 숨어있는 여러가지 규칙을 수학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수학이 나온다니까 벌써 걱정된다고요? 아니에요. 아주 쉽고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과목에서 동물의 한 살이, 초등학교 4학년 수학의 규칙 찾기, 5학년 수학의 규칙과 대응,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우는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유명한 수학자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는 수학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바로 마커스 드 사토이 교수님이에요. 수학 교수라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했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까지 마커스 교수는 성적이 뛰어난 편도 아니었다고 해요. 수학 성적도 평범한 정도였죠. 마커스 교수가 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 때문이었어요. 그 책에는 1202년에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만든 수열 문제가 있었어요. 수열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열한 수를 말하는데 책에 나온 수열은 이랬어요. 1, 1, 2, 3, 5, 8, 13 이라는 식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수열이었죠. 이 수열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을까요?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앞에서부터 두 개의 수를 더해보세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5 더하기 8은 13. 규칙이 보이나요? 그래요. 앞에 나오는 두 개의 수를 더한 값이 다음 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규칙에 따라 수를 배열한 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수열을 그냥 재미로 풀어보는 수학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하면 자연의 생명체가 어떻게 커나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딱딱한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는 몸이 커지는 만큼 집도 크게 만들어야 해요. 그냥 무턱대고 집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규칙에 따르죠. 이전의 두 공간을 합한 만큼만 집을 키우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사각형이 어떤 규칙으로 커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처음 한 칸에 한 칸을 더하면 가로, 세로 두 칸이 사각형이 되고 한 칸과 두 칸을 더하면 가로, 세로 세 칸, 두 칸에 세 칸을 더하면 가로, 세로 다섯 칸, 그 다음은 8칸씩으로 늘어나죠?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참 와우, 쉽네. 이 정도면 달팽이를 수학자라고 불러야겠네요. 해바라기 꽃에는 씨가 아주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건 뭐지? 그런데 씨를 잘 보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나선을 이루고 있어요. 보통 시계 방향으로 나선이 13개, 반시계 방향으로는 21개인데 꽃이 더 크면 시계 방향 나선과 반시계 방향 나선이 각각 21개와 34개, 34개와 55개, 55개와 89개로 늘어나요. 이 수도 눈에 익지 않나요? 맞아요. 해바라기 씨의 나선 개수도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해바라기가 나선 모양으로 씨를 배열하는 건 꽃에 가장 많은 씨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달팽이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집을 나선 모양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목적이죠. 이런 나선 모양은 자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화장실 변기물이 내려가는 모습, 지구가 속한 우리 은하의 모양, 카멜레온의 꼬리, 수량의 뿔 등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나선 모양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친구들도 평소에 잘 찾아보면 책에 나오지 않은 신기한 나선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꼭 해보세요. 어떤 규칙에 따라 반복되는 모양을 패턴이라고 해요. 앞에서 말한 나선 모양도 패턴 중 하나예요. 특히 동물은 패턴을 이용해 많은 정보를 주고받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얼룩말이랍니다. 얼룩말의 줄무늬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워요. 자세히 보면 무늬가 마치 미로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얼룩말은 줄무늬로 자기를 나타낸대요. 사람마다 지문이 다 다른 것처럼 줄무늬가 다 달라서 서로를 구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무늬는 자기를 나타내는 신분증인 셈이에요.
저마다 확실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를 구별 못할 일은 없겠죠? 혼듀란 밀크뱀은 검정색과 빨간색, 노란색의 화려한 줄무늬로 유명한 뱀이에요. 보통 독이 있는 뱀은 무늬가 화려해서 다른 동물은 그런 뱀을 만나면 겁먹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뱀은 독이 없어요. 그냥 줄무늬 패턴을 이용해 독사인 척 하는 거래요. 패턴을 이용해 뻥을 치다니 똑똑한 뱀이네요. 이 밖에 기린이나 표범, 치타 같은 동물의 반점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치타나 표범처럼 비슷해 보이는 종류끼리 헷갈릴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날개에 동물의 눈처럼 생긴 반점이 있어서 적을 놀라게 하는 나방도 있죠. 다들 패턴을 이용해 자기를 보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 신기하네요. 친구들은 수학 시간에 다면체에 대해 배울 거예요. 다면체는 면이 많은 입체라는 뜻인데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를 비롯해서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모든 다면체의 면 개수와 꼭지점 개수를 더하고 모서리 개수를 빼면 항상 2가 나온다는 건 몰랐죠? 여러 다면체를 직접 계산해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해보세요. 패턴 중에서도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닮은 모양으로 되풀이되는 구조를 프랙털이라고 해요.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잘 보세요. 커다란 송이 전체와 작은 송이의 모습이 무척 닮아 있어요. 작은 송이도 더 작은 송이와 닮아 있고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전체와 가지 하나를 비교하면 무척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강과 강줄기, 뭉게구름, 번개 등도 모두 프랙털 패턴을 나타내는 좋은 예예요. 프랙털은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중요한 이론이에요. 간단한 걸 되풀이하면 복잡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게 바로 프랙털이기 때문이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아직 밝히지 못한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역시 자연은 우리의 선생님답네요. 앞에서 자연의 나선형 패턴을 구경해봤어요. 그런데 친구들의 몸에도 수많은 나선형 패턴이 있다는 건 몰랐죠? 레알? 부모의 특성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물질을 유전자라고 해요. 우리가 부모님의 모습이나 성격 등을 담는 건 부모님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이에요. 유전자를 DNA라고도 부르는데 뜻이 똑같진 않지만 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유전자를 DNA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DNA는 한 쌍의 가느다란 실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닥의 실은 4가지의 물질로 연결되어 있죠. 실을 연결하는 물질은 4가지지만 아무렇게나 연결되진 않아요. 각자 짝이 있어서 제 짝과만 연결된답니다. 예를 들어 A, T, G, C라는 4가지 물질 중에서 A는 T하고만, G는 C하고만 짝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 물질로 2가닥의 실이 나선 모양으로 꼬여 있어서 DNA를 이중 나선 구조라고 불러요. 자세한 내용은 좀 어려워서 중학교에 간 배울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오케이. 사람의 몸에는 DNA가 약 2만 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DNA에는 2가닥의 실을 연결해주는 물질이 여러 개가 달려있어서 이 수를 모두 합하면 30억 개나 된대요. 이 30억 개의 물질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나 성격, 심지어 재능이 결정되는 거예요. 겨우 4가지 물질이 연결되는 패턴이 되풀이돼서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니 정말 놀랍죠? 이렇게 자연은 아주 간단한 재료와 도구로 복잡하고 신비한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체를 이루는 규칙을 발견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패턴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